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만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속담에 관한 내용을 다룰 건데, 왜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 뜻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감해질 수 있다. 그만큼 말이 소중하다 이런 뜻인데, 천냥이 과연 현재 가치로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봤어요. 그러면 일단 상평통보 한 개가 단위가 뭐겠느냐, 요것부터 따지고 들어가 봅시다. 상평통보 하나의 단위는 한립, 한문, 한푼이에요. 그게 10개가 모이면 신문이면 1전, 10전이면 한양. 그래서 1000냥이면 상평통보가 10만 개가 되는 거지. 그 부피부터 알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너는 그 어떠한 근거로 그 이 천냥의 값어치를 현대 원화로 바꿀 수, 2022년에 원화로 바꿀 수가 있느냐? 우리 역사에 귀중한 자료가 있는데, 이제 황윤석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1929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영조 초에 태어나셔서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정조가 돌아가시기 9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8살 때부터 53년간 일기를 적었는데, 그 일기에 사회,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가 잡다한 게 아니지, 그때 당시에 중요한 자료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방대한 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겠죠. 그래서 이제 황윤석이라는 분이 남긴 이 일기의 이름이 이제난고라고 하는데, 여기에 쌀값, 당시의 쌀값, 그리고 머슴의 한 달, 요즘 말로 하면 월급, 그때 당시로는 세경이 되겠죠. 그것에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한번 요즘의 쌀값과 요즘의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급료로 한번 값어치를 측정해 보고, 근데 집값으로 측정을 했더니 워낙에 단위가 커져서, 근데 하여튼간 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당시에 쌀 한 섬에 얼마였냐면 5냥, 1700년대 중반에 쌀 한 섬에 5냥, 그러면 1000냥이면 쌀 200섬을 살 수가 있는데, 한 섬이, 그럼 한 섬은 무게가 어떻게 되겠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섬의 무게를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144kg가 한 섬이다. 어떤 사람은 쌀 2가마, 한 가마는 80kg, 2가마는 160kg, 또 어떤 사람은 180kg, 한 가마를 90kg 잡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160kg로 잡아봤습니다. 그때 쌀 200가마를, 200섬을 살 수가 있었던 돈이 1000냥이었습니다. 그러면 1000냥을 지금 요즘 소비자 가격으로 쌀값이 마트에 가면 한 10kg에 한 35,000원 해요. 35,000원. 그러면 160kg가 되면은 16을 곱하면 되잖아. 10kg가 35,000원이니까. 그러면 35,000원에 16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5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쌀 한 섬에 56만 원. 그지? 그러면 200섬이면 56만 원에 200을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56만 원에 200을 곱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억 1200만 원이 됩니다. 1억 1200만 원. 그러니까 쌀값을 1700년 중반하고 2022년 지금 8월이죠. 8월도 뭐 18일인데, 오늘이 18일인데, 그 마트에 제 집 주위에 롯데마트가 있어서 그 쌀 가격을 평균해 보니까 한 35,000원 될 것 같더라고, 소비자 가격이.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쌀 200섬, 400가마가 되겠죠. 200섬의 가격은 1억 1200. 그러니까 쌀값으로 계산하면 1700년의 천냥은 현재 1억 1200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얼추 계산하는 겁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다를수록 달라요. 자, 그러면 1700년 중반에 머슴은 한 달 급료가 얼마를 받았느냐, 이제난고에 나온 거 보면 한 달에 7냥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1000냥을 만들려면 7냥을 받는 머슴이,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 먼저 알아두고 갑시다. 머슴은 직업의 개념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노비는 신분의 개념인데 머슴은 직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머슴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면 몇 가마 줄게. 그래서 따져본 결과 한 달에 뭐 한 7냥 정도 됐다는 거겠지. 그래서 머슴은 자기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노비는 그게 안 되죠, 노비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노비와 머슴은 다르다. 자, 그런데 머슴이 1000냥을 만들려면 7냥을 받아서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를 모아야 되냐면 142.89개월, 즉 143개월을 모아야 돼. 자, 그런데 2021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얼마냐면 남자는 383만 3천 원, 여자는 247만 6천 원. 그래서 남녀 평균을 해보면 315만 4,500원이 돼요. 응? 평균. 그러니까 약 315만 원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315만 원에다가 143개월을 곱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4억 5,04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슴과 우리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머슴하고 우리 근로자를 비교하는 건 좀 그런데 당시의 머슴을 근로자라고 봐주자 이거지. 그리고 지금 근로자들의 평봉, 응? 그거를 계산해 보면 남녀 평균을 놔보면 315만 원이 5만 4천 원이 되니까 여기다가 315만 원 4천 원 빼버리고 315만 원을 곱하면 4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야.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700년 중반에 1000냥이면 임금, 머슴과 현대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면 산정해 보면 4억 5천 한 45만 원, 4억 5천 50만 원 정도가 1000냥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집값으로 또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져. 1777년에 서울에 좀 고급 주택이긴 한데 주택의 매매가가 어떻게 팔리겠냐면 275냥으로 팔린 서울 중구, 지금으로 말하면 중구 그 주택이 하나가 발견된 게 있었어요. 문서가. 물론 그건 11번의 매매를 거치게 되는데 1000냥을 가지면 그런 주택을 몇 개를 살 수 있겠느냐 해보면 3.6채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3.6채를 살 수가 있으면 그러면 2022년 4월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5,041만 원. 자, 그럼 여기다가 3.6을 곱하면 얼마냐면 약 41억 4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거 끝에 떼버리고 41억 4천만 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쌀값, 임금, 머슴과 요즘 근로자들 임금 대비해보고 머슴이라서 좀 머슴하고 근로자들하고 대비해서 좀 듣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임금 근로자들이 머슴밖에 없었으니까 머슴은 그때 당시 직업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걸러가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집값을 따지면 또 41억이 돼버리는 거지. 41억 4천만 원. 그래서 이 매개체를 뭘로 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1000냥 한번 정리를 해보면 1700년 중반의 1000냥을 2022년에 환산을 해보면 쌀값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소매가로 환산을 해보면 1억 1200만 원. 자, 그리고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한번 산출해서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4억 5천 한 50만 원. 1000냥이 4억 5천 50만 원. 그리고 그때 당시 집값으로 환산을 해보면 물론 한 채 뺏기에 대한 문서밖에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 주택을 기준으로 따져볼 때 1000냥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으로 따져보면 41억 4천만 원 정도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이건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훨씬 피부에 와닿잖아요. 1000냥이 어느 정도 값어치다. 뭐 인터넷 뒤지면 1000냥이 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 자, 상평통고 10만 개가 1000냥인데 5천만 원, 7천만 원 그렇게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세 가지 매개체로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성의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